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ETF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시면 크게 나누면은 채권이 연초 이후로도 그렇고 계속 늘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이 늘었던 거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상품의 2,400억 정도 금액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덱스 23-12 올해 12월에 만기되는 상품에 대해서 한 1,22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제외하면은 사실 최근에 특히 코스닥 쪽이 좀 시장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이쪽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인버스 상품의 자금이 좀 크게 늘어나는데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상품하고 200 선물 인버스 2X 상품에 대략 2천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모여서 채권은 계속 늘고 있고 일부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인버스 상품에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자산이 감소한 섹터를 좀 살펴보시면은 네. 주로 국내 주식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 쪽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실 매매를 통해서 나가시는 매도 세력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자산이 많이 감소한 거는 코덱스 200이 2,300억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코스닥 150 상품, 일부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대략 한 900억에서 800억 정도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좀 올라왔다가 약간은 위에서 주정을 받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이 높았던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주간 수익률 상위 ETF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은 타이거 화장품이라는 상품입니다. 네. 8.5%의 수익을 보였고요. 사실은 잘 보이지 않던 상품이 갑자기 상위로 이제 그러네요. 올라왔는데요. 이거 면면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하고 상위 종목일 텐데요. 코스맥스인데 이 상품이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 1개월 보시로 거의 30% 정도 올랐으니까 그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타이거 화장품이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시장 하락에 따라 7.6%, 그리고 일부 바이오 관련이라든지 IT 관련된 상품들의 성과가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수익률 하위 쪽을 살펴보면요. 이쪽도 최근에 좀 성과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섹터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성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일주일 동안에 대략 한 24%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관련 상품들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이 악화됐는데 이쪽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으면은 대략 한 15% 정도의 손실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코스닥 글로벌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섹터 쪽에서 수익률이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약간은 또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물론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그 뒤를 이을 또 신규 테마라든지 그리고 이런 쪽의 ETF가 실제로 선전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2차 전지 뒤를 이을 포스트 2차 전지 관련돼서 네. 다들 탐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겠죠. 예,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나 테마가 유망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자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 주로 이제 순매수라든지 자산이 늘어나는 섹터들을 보면 될 텐데요. 최근 1개월 유형별 순자산 증감 현황을 보시면은 사실은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채권입니다. 그러네요. 채권이 ETF 시장의 총 자산이 대략 100조가 좀 넘는데 채권 쪽에 한 1.3조 정도의 금액이 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회색의 이제 막대 그래프가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크기입니다. 1.3조 늘었고요. 그 밑에 이제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거는 채권 쪽의 순 자산 대비 몇 %가 늘었는지 1개월 동안 늘었는지를 보는데요. 네. 채권은 1.3조인데 지금 막대 그래프상으로는 대략 한 5,700억 정도 늘었는데 빨간색이 되게 위에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섹터입니다. 섹터. 예, 네. 섹터가 이제 5,700억 정도로 늘어서 채권 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게 순자산 전체 크기 대비해서 1개월 동안 늘었던 증감률로 따지면은 대략 1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제외하면은 섹터 관련해서 사실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대략 한 10% 늘렸으니까 네. 그 관심이 급승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근데 거거든요. 섹터 관련이 뭐예요? 그냥 무슨 섹터 각각의 섹터인가요? 섹터는 뭐 IT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도 예. 있을 아. 거고요. 이걸 전체를 합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섹터 관련된 ETF의 총합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채권을 제외하면은 순자산을 가장 많이 늘렸으니까 네. 투자가 많이 늘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섹터 중에서 그러면 어디가 늘었느냐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IT입니다. 예, 네, IT 그러네요. 섹터네요. IT가 지금 그 순자산 대비해서 비중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는데 네. 8% 정도 지금 현재 늘었고요. 불과 이제 이게 1개월 만이니까 굉장히 네. 빠르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대략 한 4,700억 정도가 IT 섹터 쪽에 순자산이 증감했고요. 두 번째가 의료입니다. 네. 의료 섹터, 오늘도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좋으니까요. 최근에 많이 좀 그 관심이 늘은 네. 섹터고요. 한동안 안 좋다가 맞아요. 너무 싸니까요. 네.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늘었고 대략 금액으로는 1,150억인데 이게 증감률로 따지면 13%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투자자가 투자했던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한 달 네. 동안에 13% 늘린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굉장히 빠르게 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메리트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포스트 2차 전지를 어디서 보고 있느냐? IT와 의료 쪽에서 네. 지금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ETF의 현황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 IT 섹터는 뭐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 뭐 제조도 있고, 뭐 소부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렇게 있을 텐데 최근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IT 섹터 중에서 압도적으로 반도체 쪽입니다. 네. 자금이 가장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뭐 반도체가 국내 수출 중에서 대략 20% 차지하니까 되게 중요 섹터인데. 이름만 보면은 사실 다 비슷한 상품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요 종목도 좀 나타냈고요. 예. 가장 개인들이 많이 사는 상품은 코덱스 반도체라는 상품이고요. 네. 코덱스 반도체가 따라가는 지수는 KRX 반도체 지수라는 건데 이 KRX라는 거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에 있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전부 고루 투자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종목을 살펴보시면 총 종목이 대략 한 40종목 정도 되는데 SK 하이닉스하고 SK 스퀘어가 지금 한 32% 정도 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없는 거예요? 삼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왜 삼전이 없냐면 코덱스 반도체는 기초지수의 방법론상 그 해당 그 섹터 내에 반도체 업종만 투자를 합니다. 아, 예. 네. 이게 사실 구분에 따라 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KRX 반도체 지수의 방법론이 그렇다는 네. 거고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네. 반도체만 하진 않거든요. 다른 것도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은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예, IT 기업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인데 두 종목의 비중이 높거든요. 네. 10종목만 투자하니까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빼고 소부장만 투자하고 싶다. 주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소울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상품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만 좀 빼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투자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총 보수와 규모를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떻습니까? 네, 제약바이오는 상품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좀 이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보시는 게 코스피 200 헬스케어 섹터하고 KRX 헬스케어 섹터인데요. 네. 일단 이름은 그냥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타이거하고 KB스타 헬스케어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 상품이다 보니까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대형 종목들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예,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이 큰 것들을 가장 많이 투자하니까 네.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KB스타 헬스케어를 투자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근데 이런 헬스케어는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쪽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그거 말고 바이오 쪽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뭐 유한예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상품도 있지만 밑에 하위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네. 많거든요.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싶으면은
코액트. 코액트가 좀 잘 들어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코덱스란 브랜드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삼성 자산에서 하는 건데 코액트는 뭐냐면 코덱스 중에서 액티브 ETF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네. 여기서 코액트라는 상품을 보시면 되고 타이거 의료기기는 그 중에서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의료기기만 좀 뽑아서 약간 소부장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뭐 오스코텍이나 덴티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